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이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움직이기 어렵고 여기저기 아프다 보니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저희 어머니도 20년 전부터 심한 척추 협착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71세인 저희 어머니는 거의 통증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비결은 바로 매일 1시간 걷기였는데요. 걷기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어려운 기술이 필요 없고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그저 편안한 신발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씩 걸으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심혈관 건강이 놀랍게 개선됩니다. 60대 이후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죠. 규칙적인 걷기는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에서 1시간 걷기를 실천한 65세 이상은 심장 질환 위험이 최대 30%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둘째,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골밀도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걷기는 가벼운 충격을 통해 뼈를 자극하여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 동네 경로당의 박순자님은 걷기를 시작한 후 골밀도 검사에서 눈에 띄게 개선된 결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셋째,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도와주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걷는 노인들은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0%까지 늦춰진다고 합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넷째, 당뇨병 관리에 탁월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로 고생하시는데요. 걷기는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식후 30분만 걸어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척추 및 관절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허리나 무릎이 아프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급성기에는 쉬는 것이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움직임이 오히려 회복을 돕습니다.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이 압박되는 질환인데요. 걷기는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관절에 적절한 자극을 줘서 연골의 영양 공급을 돕고 관절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제 경우에는 처음에는 5분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3분씩 하루에 여러 번 나눠서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을 늘려갔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30분, 6개월 후에는 1시간까지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가벼운 등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15년 동안 요추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고령으로 인한 수술 위험 때문에 걷기 치료를 시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못 걸으셨지만 꾸준히 시간을 늘려 10개월 후에는 통증 없이 40분 이상 걸을 수 있게 되셨고 MRI 검사 결과 협착 정도도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박미영 할머니는 경추 협착증으로 팔의 저림과 목 통증이 심했어요. 걷기와 함께 간단한 목 스트레칭을 병행했는데 7개월 만에 증상이 70% 이상 개선되었다고 해요. 특히 걷기를 통해 자세가 바로 잡히고 목 주변 근육이 강화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무릎 관절염과 척추관 협착증이 동시에 있었는데요. 실내 걷기와 가벼운 수중 걷기를 번갈아 하면서 1년 만에 진통제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걷기가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야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시작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1시간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3분, 5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평평한 길을 선택하시고 손잡이가 있는 곳이나 벤치가 자주 있는 산책로를 이용하세요. 필요하다면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올바른 자세가 중요한데요. 턱은 당기고 시선은 15m에서 20m 앞을 보며 어깨는 편안하게 내리고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발은 뒤꿈치부터 착지해서 발가락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걸으세요. 넷째, 신발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쿠션이 좋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편안한 신발을 신어야 관절에 충격이 적게 전달되고 넘어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저는 처음에 운동화 선택을 잘못해서 무릎에 통증이 생긴 적도 있어요. 다섯째, 날씨와 시간대를 고려하세요. 한여름 낮이나 한겨울 아침은 피하고 봄, 가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여름에는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실내 걷기로 대체하세요. 여섯째, 걷기 전후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특히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허리 근육을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모든 분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다른 질환, 고혈압, 심장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셔야 하고요. 걷는 도중 심한 통증이나 어지러움, 가슴 통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상 알게 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혼자 걷기가 부담스럽다면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걷기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함께 걸으면 더 즐겁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어요. 둘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데요. 걷기 전, 걷는 중간, 걷고 난 후에 물을 조금씩 마셔주세요. 셋째, 걸을 때는 휴대폰과 비상연락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간단한 약을 꼭 가지고 다니세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얼마나 걸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간단히 메모해두면 진전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얼마나 지나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느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중요해요.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지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체력 향상은 약 8주에서 12주 후부터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덜 차거나 장보기가 한결 수월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협착증 같은 만성 질환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데 보통 3-6개월 정도 꾸준히 하면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확실한 개선을 실감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30분 걷고 이틀 쉬는 것보다 매일 10분씩이라도 걷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건강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바로 지금이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매일 1시간 걷기가 불가능하게 느껴지신다면 하루 3분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협착증이나 다른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걷기를 통해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몸은 움직임을 통해 더욱 건강해질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걷기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